신데렐라 게임 35회입니다. 신여진은 오늘도 손자 은총이가 그리워서 몰래 찍어둔 사진을 들여다보며 사진을 쓰다듬고 있었어요. 어휴, 이젠 은총이 보러 유치원에도 못 가고 어쩌면 좋아? 불법 주차라고 신고해버린다고 하니 차를 타고 가지는 못하겠고 옷으로 변장을 하고 은총이 보러 갈까? 그러나 이내 생각을 고쳐먹어요. 아니지, 그러다가 누구에게 들키기라도 하면 그때는 뭐라고 변명을 할 거야? 보고 싶어도 참아. 그러나 이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구하나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냥 모녀간의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슬그머니 은총이에게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려고 하는 거죠. 이불에 오줌은 안 쌌는지, 무슨 반찬을 잘 먹었는지, 유치원에 지각은 안 했는지, 그 무슨 사소한 이야기라도 신여진은 은총이 이야기라면 너무도 재미있고 애틋했거든요. 그러나 노골적으로 은총이 이야기부터 물어보면 안 되니까 처음엔 구하나가 오늘 어떻게 하루를 보냈는지부터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하나야? 오늘 별일 없었어? 참, 같은 사무실에 있는 윤세영 팀장과는 잘 지내지? 그럼요, 회장님. 윤 팀장과는 잘 지내죠. 아, 그런데 오늘 제가 윤 팀장님께 실수를 하고 말았네요. 왜? 무슨 일 있었어? 신여진이 물어봅니다. 제가 윤 팀장님 자리에 커피를 놓아드렸거든요. 그런데 윤 팀장님이 뭔가에 몰두를 하셨는지 커피를 못 보고 그만 엎지르고 말았어요. 그래서 부적이 커피에 젖어버리고 말았지 뭐예요. 뭐? 부적? 신여진이 놀랍니다. 아니, 나이도 젊은 처녀가 무슨 부적을 가지고 다닌담? 신여진은 최명지에게, 아니 세영이는 부적을 가지고 다녀? 이렇게 묻고 싶었어요. 하지만 꾹 참습니다. 세영이가 엄마 몰래 부적을 샀을 수도 있는데 내가 괜히 말했다가 모녀간에 갈등 생기면 안 되지. 궁금해도 참아. 신여진은 이렇게 생각하고 부적 사건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유진방 리모델링 업자에게서 전화가 온 거죠. 회장님, 리모델링 하는 방에서 부적이 발견되었는데요. 이것도로 갖다 드려야겠죠? 신여진은 깜짝 놀랍니다. 네? 부적이 어디 있었는데요? 아, 모르셨어요? 침대 밑에 붙여 있던데요? 리모델링 업자는 부적 사진을 신여진에게 보내줍니다. 헉! 부적에는 작은 글씨로 윤유진이라고 적혀 있었고 그 외 알 수 없는 기호가 잔뜩 쓰여져 있는 거예요. 내가 붙인 적이 없는 이 부적을 도대체 누가 붙였던 거야? 신여진은 당장 장비서를 불러서 부적을 받아오게 하고 부적 해석을 가장 잘하는 무속인을 알아보게 합니다. 드디어 무속인을 찾아간 신여진. 부적을 보더니 무속인은 심각한 얼굴이 됩니다. 윤유진이라는 사람과 원한이 맺혔나 보군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신여진은 놀라서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적은 윤유진이라는 인물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결코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윤유진을 물리치는 부적이 되겠습니다. 신여진은 억장이 무너집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신여진은 당장 유진의 방을 매일 청소하는 신방울을 부릅니다. 진구 어머니, 혹시 유진이 방 청소하실 때 이런 부적 못 보셨어요? 신여진은 부적을 보여줍니다. 네, 못 봤죠. 부적이 어디에 있었는데요? 침대 아래에 붙어 있었다네요. 그러니 제가 못 보죠. 침대 밑에 먼지는 쓸어내지만 침대를 뒤집어서 바닥을 본 적은 없거든요. 그렇군요. 네, 알았어요. 이 일은 비밀로 해주세요. 돌아서는 신여진에게 신방울이 조심스럽게 말을 합니다. 저 회장님, 아이고, 내가 이 말을 해도 되나? 아이고, 괜히 생사람 잡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왜요? 진구 어머니 말씀해보세요. 무슨 일인데요? 방울은 자기가 말한 내용은 비밀에 붙여달라고 신신당부를 한 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제가 오늘 주방에서 나무를 다듬는데요. 최명지가 딸과 전화를 하는데 무척 흥분해 있더라고요. 일부러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거실에서 전화를 받다 보니 다 들렸어요. 전화 내용은요. 뭐? 부적에 커피를 쏟았다고? 걱정 마, 부적은 새로 만들면 되는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세영아. 뭐? 구하나 때문에 엎질렀다고? 아니, 그 화상은 왜 맨날 말썽이야? 아무튼 걱정 마, 세영아. 엄마가 부적 새로 만들어줄게.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신여진은 머리를 돌로 맞은 듯 띵하니 어지러워졌어요. 최명지가 세영이에게 부적을 해주다니. 최명지는 평소에도 부적을 자주 가까이 한다는 소리네? 그러다가 문득 또 신여진의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혹시 내 침대 밑에도 부적이 붙어 있는 거 아냐? 이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다음날 여진은 당장 침대 매트리스 청소업자를 불렀어요. 다행히 최명진은 외출을 하고 없는 상태였죠. 신여진의 침대를 번쩍 들어올려 뒤집으니 맙소사, 역시나 침대 밑에 부적이 붙어 있는 거죠. 모양을 보니 유진 침대 아래 붙어 있는 부적과 똑같은 모양의 부적인 거죠. 도대체 누가 이걸 방마다 붙인 거야? 그래서 우리 유진이를 끝내 만날 수 없었던 거야? 도대체 이걸 붙인 인간이 누구란 말이야? 이걸 붙인 화상을 내가 꼭 잡아내고 말 거야. 그런데 이때 최명지가 외출해서 돌아오게 되었어요. 안방이 소란스럽고 분주하니까 최명지가 놀라서 달려왔어요. 아니 형님 지금 뭐 하시는 중이에요? 보면 몰라? 침대 청소받은 지 좀 오래되어서 깨끗이 청소를 하는 중이지. 네? 깜짝 놀란 최명지. 그때서야 침대 밑에 붙여두었던 부적이 생각납니다. 큰일이네. 그런데 형님이 부적 이야기는 안 하네? 아, 그나저나 유진이 침대 밑에도 붙였었는데 어쩌지? 침대 다 빼갔던데. 최명진은 다시 급히 유진의 리모델링 업자를 찾아갑니다. 사장님, 저 아시죠? 회장댁 리모델링 하러 오셨을 때 저 봤었잖아요? 전 회장님 친척인데요. 그 방에 중요한 물건을 미처 챙겨놓지 못한 게 있어서 찾으러 왔어요. 아이 방에서 나온 침대는 어디에 두셨나요? 아, 그러세요? 침대는 지하 창고에 넣어두었어요. 최명진은 급히 지하 창고로 내려가서 유진의 침대를 번쩍 뒤집어 봅니다. 그런데 부적은 사라지고 없는 거죠. 어쩌지? 운반하는 도중에 떨어진 걸까? 업자에게 물어볼까? 말까? 최명진은 지나가는 말처럼 리모델링 업자에게 물어봅니다. 여기 침대 밑에 붙어있던 부적은 못 보셨나요? 업자는 최명지의 눈을 뚫어져라 바라봅니다. 업자는 잠시 망설입니다. 부적을 이미 장비서를 주었다는 말을 할까? 말까? 그러나 이네 집 주인이 회장이라는 생각에 미치자 그래 회장에게 부적 이야기를 해주었으면 내 임무는 끝인 거야. 괜히 객식구에게까지 부적 이야기를 말해줄 필요는 없는 거지. 업자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부적은 본 적 없다고 딱 잡아댑니다. 그러나 최명지가 돌아가고 난 후 리모델링 업자는 신여진에게 전화를 겁니다. 회장님, 전화 드릴까 말까 하다가 전화 드립니다. 그냥 제 말은 참조만 해주세요. 무슨 말인데요? 사장님? 괜찮으니 사소한 거라도 말씀해 주세요. 다름 아니라 침대 아래에 붙어있던 부적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네, 누구죠? 사장님 매우 중요한 거니 꼭 좀 말씀해 주세요. 회장님과 같은 집에 사시는 친척분이라던데요. 중년 여자분이세요. 신여진은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서 최명지의 사진을 업자에게 보냅니다. 사장님 혹시 이 여자분 맞나요? 네 맞아요 회장님 이 여자분이 부적을 찾았어요. 이제 명백해졌네요. 신여진은 딸의 뺑소니 교통사고와 최명지가 분명 밀접한 관련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신여진은 장비서를 시켜서 최명지 주변 사람들을 조사하게 합니다. 최명지가 누굴 만나는지, 만나서 어떤 이야기들을 주고받는지 세밀히 조사를 하게 합니다. 이제 곧 최명지가 유진을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저 세상으로 보내버린 범죄가 드러나게 되겠네요. 한편 요즘 구지석은 술독에 빠져서 살고 있어요. 평생을 존경하고 사랑해온 구하나 누나가 바로 원수의 친딸이라니 너무 믿기지 않았지만 친자 감정까지 맞췄다는 말에 그만 억장이 무너졌던 거죠. 누나가 원수 신여진의 친딸이 된다고? 그럼 난 신여진에게 복수를 해? 말아? 당연해야지. 우리 부모님의 원수를 갚아야지. 그런데 구하나가 자기 엄마 죽였다고 나를 원망하면 어쩌지? 하나 누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 소녀가장까지 감수했던 우리 가족의 은인인데 그래도 신여진은 비참한 최후를 맞게 해주어야 해. 그래 마음 약해지지 말자.
이렇게 결심은 하지만 그래도 아무 죄 없는 하나 누나가 모처럼 찾은 엄마가 죽는 꼴을 보게 되면 무척 슬퍼할 거란 생각에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석은 오늘도 술이 떡이 되도록 마십니다. 비틀비틀 거의 쓰러질 듯이 걸어갑니다. 그 모습을 하나가 보게 되었어요. 지석아, 아니 무슨 술을 이렇게 떡이 되도록 마셔? 내가 집에 데려다 줄게. 상관 말고 누나 갈 길이 나가. 지석은 하나의 손길을 매섭게 뿌리칩니다. 하지만 하나는 지석을 부축하며 택시에 태웁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지석의 집을 향하여 느릿느릿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하나와 지석. 그런데 마침 뒤에서 걸어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신혼집을 찾아온 세영과 진구였죠. 네 사람은 복도에서 딱 마주칩니다. 아니 본부장님 많이 취하셨네요. 진구가 먼저 말을 겁니다. 지석은 눈을 들어 앞에 있는 사람을 바라봅니다. 세영이 눈에 들어오자 지석은 술김에 생각 없이 말을 내뱉게 됩니다. 이게 누구야? 윤세영이네. 오늘 우리 집에서 한 잔 더 할래? 너는 지금 썩은 동아줄 붙들고 있거든. 왜 썩은 동아줄인지 말해줄 테니 나랑 한잔하자. 이러는 거죠. 하나가 황급히 지석의 말을 끊어버립니다. 헛소리 좀 그만해. 얘가 지금 술에 취해서 아무 말이나 내뱉고 있네요. 용서하세요 사장님 팀장님. 넌 나중에 술 개고 사과할 생각이나 해. 하나는 급히 지석을 질질 끌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미 지석의 말을 들어버린 친구는 파랗게 질린 채 얼어있는 윤세영을 무섭게 노려봅니다. 금방 본부장이 한 말이 뭐야? 왜 세영이 너에게 저 자식이 자기 집에서 술 한 잔 더 하자고 하는 거냐고. 전에도 단 둘이 저 자식 집에서 술 마신 적 있었어? 무슨 소리야? 진구씨 나 못 믿어? 내가 왜 저 인간이랑 술을 마셔? 혼자 마시면 혼자 마시지 난 저런 재수없는 인간하고는 술같이 안 마셔. 똥 뀐 놈이 성낸다고. 세영은 오히려 진구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면서 화를 버럭버럭 내며 신혼집 문을 거칠게 열고 혼자만 들어간 후 진구 못 들어오게 소리가 나도록 요란하게 닫아버립니다. 뒤따라 들어온 진구. 세영아 그래 알았다 근거도 없이 너를 의심한 내가 잘못한 거지. 술이 떡이 된 놈이 짓거리는 말을 염두에 둔 내가 잘못이야. 우리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 쏟지 말고 오늘 밤 우리끼리 술 한잔하면서 좋은 시간 보내자. 진구는 화해의 의미로 세영의 코트를 벗겨서 걸어줍니다. 그러자 세영이 코트 안에 핸드폰 좀 꺼내줄래? 이럽니다. 진구는 코트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냅니다. 그런데 핸드폰과 함께 딸려 나온 주얼리가 있는 거죠. 이게 뭐지? 들여다보니 커프스 단추였던 거죠. 이게 누구 거지? 사무실에서 주운 건가? 모양이 꽤 특이하고 고가로 보이네. 도대체 어디서 주운 걸까? 진구는 말없이 커프스 단추를 도로 포켓에 넣어둡니다. 그런데 다음날 회의를 하기 위해 회장실에 모였어요. 그런데 진구는 지석을 보더니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맙니다. 그 이유는 지석 소매에 매달린 액세서리는 바로 어젯밤 세영 코트 주머니에 들어있던 바로 그 커프스 단추였기 때문이죠. 분명히 특이한 모양의 저 다이아몬드 장식, 어제 세영의 코트 주머니에 있던 바로 그 커프스 단추야. 왜 저 녀석의 액세서리가 세영의 코트 안에 들어있었던 거지? 아마도 같은 사무실을 쓰다 보니 세영이 바닥에서 주웠던 걸까? 그런데 사내에 이상한 소문이 도는 걸 진구가 떠올립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리길 지석이 코트를 벗어서 세영을 감싸주는 장면을 보고 두 사람이 마치 연인처럼 행동한다는 말이 떠돌고 있다고 수군거리는 걸 진구도 들었거든요. 결국 진구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두 사람 집 복도에 설치된 CCTV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둘이 신혼집으로 같이 들어가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는 거 있죠? 뭐야? 며칠 전 내가 신혼집 방문했을 때 바로 그 전에 구지석 이 자식이 세영이랑 우리 신혼집에 같이 있었던 거네? 진구는 CCTV 영상을 엄마 신방울에게 보여주며 세영과 구지석이 이상한 관계 같다고 결혼을 잠시 미루어 두겠으니 그리 아시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